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를 바라보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어머니를 만난 게 시집을 잘 간 걸까요? 아니면 좋은 남편을 만난 게 시집을 잘 간 걸까요? 아마 우리나라에선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며느리는 소수일 거라 생각합니다. 남편 잘 만나면 시집살이에 못 이겨 매일 눈물바람일 거고, 시어머니가 좋으면 남편이란 작자가 속 터지게 만들고. 정자 좋고 물 좋은 데 없다더니 저도 결혼해서 이 말을 절실히 느끼게 됐죠. 근데 저는 시어머니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어느 사람 하나 절 가만두지 않게 해서 미칠 노릇이었는데요. 제 인생에 이혼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도장 찍게 만든 사연. 지금부터 들어보실래요? 어릴 때 며느리의 롤모델은 바로 우리 친정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정엄마는 할머니께 워낙 잘했고 고부지간이 모녀 사이라고 믿을 만큼 사이도 좋았죠. 그래서 친정엄마는 지역에서 효부로 소문이나 장안 효부상까지 탈 정도로 인품이 아주 좋았어요. 물론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할머니는 며느리 줘야 한다고 결혼식장 갔다가 뷔페 음식을 휴지에 담아 친정엄마 주며 입안에 넣어줄 정도로 애정을 보여주셨고, 친정엄마도 항상 뭘 보면 이거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겠다 하며 서로를 아꼈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는 항상 저에게 시집가서는 시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 며 시부모님께 잘해야 나중에 덕을 쌓는다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집안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저는 자연스레 당연히 결혼을 하면 시부모님도 우리 친정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친구들은 요즘 그런 고부지간이 어디냐면서 우리 친정엄마가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했는데 저는 절대 그럴 일 없다면서 나 또한 우리 친정엄마 같은 며느리가 될 거라고 장담했어요. 친정엄마의 요리 실력을 보고 자란 탓인지 저는 대학에서 식품영양학과를 전공했고 졸업 후 학교의 영양사로 취업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짠 점심 메뉴를 먹고선 영양사 선생님이 해주신 건 다 맛있어요 라고 엄지척을 해줄 때마다 전 제가 직업을 정말 잘 선택했고 먹는 즐거움으로 아이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죠. 그런데 저에게 엄지척을 치켜 세우는 사람은 아이들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가 일하던 학교의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늘 제게 신의 손이다. 영양사 선생님이 해준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다며 엄청 칭찬을 했죠. 아이들도 그걸 보더니 선생님이 영양사 선생님 좋아한다고 소문이 났고 짓궂은 애들은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급식을 나눠주고 있는데 그 남선생이 식판 위에 꽃다발을 올려놓았더라고요. 전 이게 뭔가 해서 쳐다보니 남선생은 급식소에서 무릎을 꿇더니 자기의 영원한 짝이 돼줄 수 있냐며 예상치도 못한 프로포즈를 했죠. 그때 급식을 먹던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모두 박수를 쳤고 전 그 분위기에 휩싸여 꽃을 받았습니다.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저도 그 남선생이 싫지 않았거든요. 사귈 때 정말 그는 제게 잘해줬습니다. 제가 뭐가 먹고 싶다 하면 바로바로 대령했고 어딜 가고 싶다고 하면 집 앞에 나타나서 절 데리고 여행을 떠나기도 했죠. 연애 시절엔 진짜 남편은 로맨틱 가이가 따로 없었어요. 남편의 구애 끝에 전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고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물 좋고 정자까지 좋은 곳은 없다고 하지만 전 그때는 이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시어머니 밑에서 혼자 컸는데 그래서인지 모자간의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이니 절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고 저 또한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죠.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영양사란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 정말 마음에 든다며 만점짜리 며느리를 맞았다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잘해야 한다는 친정 엄마의 말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남편에게 먼저 이야기를 했죠. 남편도 시어머니 혼자 두고 분가를 하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제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주니 너무 기뻐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도 제 부모나 마찬가지고 행복하게 살자며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너무 일이 잘 풀린다 하면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역시 제 예감은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런저런 요리를 척척 해내자 이제 부엌은 네가 담당하라며 스리슬쩍 제게 밥 차리는 거며 청소 등 온갖 집안일을 제게 맡기더라고요. 전 몸이 힘들어서 시어머니한테 집안일을 좀 나눠서 하면 안 될까 했더니 그때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났죠. 뭐? 집안일을 시엠이랑 나눠서 하자고? 다른 건 제가 할 수 있는데 저녁 식사는 제가 퇴근하고 와서 차리기엔 시간이 많이 모자라서요. 그래서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야, 내가 너 잘한다 해줬더니 시애미를 지하인 부리듯 생각하네. 어머님, 그건 오해시고요. 제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된다는. 그건 네 사정이고. 이제껏 잘해오다가 왜 갑자기 이러는지 이해를 못하겠네.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속으론 시애미 욕을 해왔었구만. 내가 며느리를 봤는데 저녁상도 못 받아먹니? 그냥 하던 대로 해. 한 번만 더 힘드니 어쩌니 하면 그땐 쫓겨날 줄 알아? 입맛대로 다 맞춰줬더니 고마워할 줄은 모르고 당연히 집안일은 내가 다 해야 한다고 말을 하니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제게 집안일을 더 많이 시켰어요. 주말에 좀 쉬려고 하면 제가 누워있는 꼴을 못 봐서 이불 빨래, 그릇 정리, 마당 청소 등 굳이 자주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시켰죠. 전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질 말던가. 한번 시작했으면 계속해야 하는 거 아니냐? 라며 오히려 어머님 편을 들더라고요. 당신 왜 나랑 결혼한 거야? 이 집 식모살이 시키려고 결혼했어? 일단 영양사니 요리는 잘할 거고 성격도 둥글둥글해서 나한테 스트레스 줄 여자는 아니다 싶어서 결혼했어. 솔직히 당신 편안한 스타일이잖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내가 편하게 살고 싶어서 당신 택한 거야. 그러면 내가 영양사가 아니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제껏 하지 않았다면 날 선택할 이유가 없었겠네? 아마도? 요즘 슬슬 안 하던 잔소리를 하네. 원래대로 해.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저 세상 가는 징조래. 그러니까 입 다물고 엄마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남편은 자기한테 편하게 해주는 여자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럼 이제껏 제게 말했던 것들은 뭐였냐고 묻자 남편은 물고기 잡으려면 좋은 미끼를 다 쓰는 게 낚시꾼이고 잡힌 물고기한테 굳이 잘해줄 필요가 있냐면서 진짜 싸가지 없는 말만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그때 남편도 시어머니랑 하나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하고 몸이 부서져라 시어머니의 눈에 안 거슬리게 노력했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시어머니는 이것저것 불만을 늘어놓더니 제가 하는 모든 짓이 밉다면서 온갖 구박을 다 하더라고요. 일하는 게 무슨 벼슬이냐면서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유세 떨지 말라고 막말을 해댔고 제가 반찬을 만들어 놓으면 잘 먹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소금을 이렇게 많이 넣어서 시애미를 천천히 저 세상 보내려고 간을 짜게 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부리더라고요. 남편에게 이런 부당한 일들을 말해도 남편은 다 제 잘못이라며 오히려 속이 타는 제 마음에 기름만 부었어요. 아이를 낳으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애를 낳거나 말거나 시어머니는 완전히 날 자기 식모처럼 생각하며 아이들이 아프거나 유치원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지 엄마 닮아서 이런 꼴을 당한다면서 애들한테도 제 욕을 아주 대놓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때는 내가 이 집에 밥 해주고 애 낳아주러 온 사람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자꾸 시어머니가 절 구박하니 자꾸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절 구박하고 애들한테 절 욕하고 하는 것도 다 참고 지냈는데 결혼한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저는 친정 나들이를 한 번 하질 못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친정엄마 생신이라 친정에 좀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갑자기 집에 시고모님들이 오신다고 해서 시어머니는 다음에 친정엄마 생신을 챙기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를 했고,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에 선물 보냈으니 저더러 신경 쓸 거 없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신혼이라 시고모님들과도 친해져야겠다는 마음에 친정엄마에게 잘 이야기를 하고 친정엄마 생신에 가질 못했죠. 그런데 전 결혼 후 친정엄마 생신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이런저런 핑계로 친정 나들이를 못하게 하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 물어봤더니 저더러 너는 아직 시댁일에 애정이 없는 것 같고 늘 불만투성이인 애라서 그거 반성할 때까지 친정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 라며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더 어이없었던 건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아직 며느리가 부족한 게 많아서 잘 가르친 뒤에 기분 좋게 보시는 게 어떠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친정엄마도 딸 가진 죄인이라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부정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엄마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은 점심 급식이 끝나고 쉬는 시간, 친정엄마와 통화를 하는 게 전부였죠. 하루는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친다고 막 울었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딸 얼굴을 6년 동안 못 보고 늘 전화로만 안부를 전하다 보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친정엄마는 통화 후 다음날 절 보고 싶어서 학교로 찾아왔는데 그때 친정엄마는 절 끌어안고 우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딸, 이게 몇 년 만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응? 엄마, 미안해. 시어머니는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시어머니한테 아무리 말해도 안 돼. 6년 동안 친정에도 안 보내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지은아, 시어머니도 다 생각이 있을 거야. 그러니 조금만 더 참자. 엄마도 너 친정에 데리고 오고 싶지만 애들 생각해서 네가 마음 잘 다스려. 그러면 사부인도 생각이 바뀔 거야. 그러면서 엄마는 한약 지어온 걸 제게 건네주며 잘 챙겨 먹으라고 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남편이 우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무슨 절 감시라도 하듯 멀리서 커피만 홀짝홀짝 마시며 지켜보는데 진짜 완전 저게 제정신인가 싶었죠. 저기 박서방 아니니? 아, 맞네, 박서방. 우리 사위 얼굴도 본 지 오래됐는데 가보자. 엄마, 가만히 있어. 엄마가 어른이야. 올 거면 지가 와야지 왜 엄마가 가는데? 저 인간이 진짜 우리 집을 뭘로 보고. 아이고, 지은아, 지은아! 장모님이 오셨으면 버선발로 달려와서 인사를 해도 부족할 판에 남편은 아예 저희 쪽으로 올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전 친정엄마 보기가 너무 민망해서 남편에게 달려가 한 소리 했습니다. 우리 엄마 온 거 안 보여? 나도 우리 엄마 본 지 6년 만이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인사해야 하는 게 예의 아니야? 넌 왜 그렇게 생각이 짧냐? 난 오랜만에 모녀 상봉하는 거 보고 방해하기 싫어서 지켜봤던 거야. 야, 그게 말이니? 말이야? 너 우리 엄마한테 인사할 생각도 없었잖아. 자. 이제 됐지? 장모님 나 보셨어. 수업 시간 다 됐다. 나 간다. 남편이 한 행동은 무슨 지 친구한테 인사하듯 멀리서 저희 친정엄마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게 인사였죠. 전 진짜 친정엄마한테 너무 죄송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저에게 괜찮다고 했지만 근심이 가득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셨죠. 친정엄마가 지어주신 한약을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신발로 제 따귀를 때리더라고요. 전 영문도 모른 채 왜 내가 맞아야 하는지 억울해서 눈물이 막 났죠.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준 한약을 보더니 다 발로 밟아버렸고 친정엄마가 주신 한약은 완전히 다 터지고 말았어요. 미쳤어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엄마가 준 건데. 정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러냐고요? 항상 이런 식이지. 야, 내가 한약을 먹어야지 네가 왜 처먹어? 네 친정엄마도 말로는 고상한 척 우릴 위한다는 척 하더니 쥐새끼처럼 널 찾아가? 니네 집은 예의범절도 몰라? 왜? 나 몰래 만나서 네 친정엄마랑 너랑 내 욕 실컷 했지? 했어 안 했어?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그동안 뭘 잘못해서 친정을 못 가는데요? 일하면서 어머니 끼니 다 챙겨드렸고 잘난 어머니 아들 내조도 다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절 더 가르쳐서 친정에 보내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은 어머님이에요. 아셨어요? 이 인연이 진짜 미쳤나? 내가 네 친정엄마랑 당당하게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네가 그동안 시댁에 잘했으면 친정에 100번 1000번 보내줬어. 이게 다 네 잘못인 거 몰라? 시애미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쥐새끼 마냥 몰래 만나긴 하고. 여튼 그 애미의 그 딸년이라더니 말 다 했지 말 다 했어. 전 시어머니가 결국 선을 넘고야 말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애들부터 챙겨 집을 나와버렸어요.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물었고 친정을 갈까 말까 수십 번 고민 끝에 늦은 밤 저는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분명히 친정 엄마가 속상해하실 걸 알면서도 말이죠. 너 이 시간에 애들까지 데리고 웬일이야? 무슨 일 있어? 친정 왜 안 보내주냐고 했더니 나더러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고 오늘 엄마가 학교로 찾아온 거 시어머니 얼굴에 먹칠한 거라면서 막말을 해대는데 엄마 나 진짜 이렇게 못 살겠어. 지은아 엄마가 말했잖아. 조금만 참으라고. 너 이렇게 나오면 이혼밖에 더 당하겠어. 이혼은 둘째치고 너 미운 털 더 박히는 꼴이 되는 거라고. 왜 멀리 보지를 못해. 지금 네 귀에는 엄마 말도 잘 안 들리겠지. 아 그래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너 애들을 생각해 지연아. 나도 애들 생각해서 이제껏 참은 거라고. 근데 나아지질 않잖아. 결혼하고 나서 내 삶이 도둑맞은 기분이라고. 이러지 말고 엄마가 택시 불러줄 테니 어서 가. 엄마 죽는 꼴 안 보려거든. 얼른 시댁에 가서 사부인한테 싹싹 빌어. 알겠지?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이혼이 집안의 치욕이라고 배우셨기에 저를 어떻게든 시댁에 붙여놓으려고 하셨고 시댁에 전화를 걸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무슨 이런 경우가 있냐면서 친정엄마한테 오히려 노발대발 화를 내시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수화기를 들고 시어머니가 소리치는 걸 듣고 있는데 진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애들을 데리고 진짜 가기 싫은 시댁으로 다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절 무슨 벌레 보듯 보면서 말로 해서 안 되면 맞아야지 하면서 겁을 주는데 진짜 시어머니가 그땐 사람으로도 안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지. 남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없었죠. 특히 저에게는 더더욱 말이죠. 시어머니는 구박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은 저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망나니 짓만 하고 돌아다녔죠. 남편은 학교에서도 애들한테 애정도 주지 않는 선생이라 학부모들에게 민원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무슨 자신감인지 학부모들 민원이 들어와도 그러거나 말거나 하며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제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밤 12시 넘어 집에 돌아가는 날이 많았고 선생인 사람이 퇴근만 하면 뭐가 그리 약속이 많은지 늘 술이 떡이 돼서 들어오거나 어딜 다녀온 건지 늘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죠. 전 자꾸 남편의 퇴근이 늦어지자 도대체 어딜 싸돌아다니냐고 내가 한마디 했는데 남편은 제게 손찌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디 남자가 하는 일에 간섭이야 간섭은. 야 술상이나 다시 차려봐. 얼른. 이젠 하다하다 손찌검까지 하니? 네가 인간이야? 사람이야? 내가 애들만 아니면 당장 너랑 이혼도장 찍었어. 우리 애들이 엄마 없이 자라는 거 불쌍해서 참고 있는 거라고. 야, 솔직히 말해. 니까짓 게 무슨 이혼이야. 넌 그럴 깜냥도 없어. 넌 절대 나한테 이혼하자 소리 못할걸? 솔직히 지금 나 당신이랑 같은 학교에 있는 것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 너 맨날 교장실에 불려간다며. 교사 품위 유지하라고. 학부모들이 너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 거 수도 없이 봤대. 근데 넌 도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거야? 당신 그러다 잘린다고. 너 나 조심해. 난 잘려도 괜찮아.
내가 너처럼 대책 없는 줄 아냐? 좀만 기다려. 내가 싹 다 정리할 거야.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는데 남편은 자기는 대책이 있다며 조만간 싹 다 정리할 거라고 했죠. 저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땐 그냥 하는 술주정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전 당장이라도 이혼 도장을 찍고 싶었지만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에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었고 엄마의 기대감을 저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습니다. 친정엄마는 옛날 분이시기도 하고 이혼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고 절대 이혼은 안 된다며 요 근래 저한테 신신당부하셨죠. 그리고 제가 이대로 이혼하면 그건 부모한테 불효하는 짓이라며 벌 받을 짓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죽을 맛이었어요. 그때 전 생각했죠. 둘째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혼 도장 찍는다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살아야지 생각했고 그때쯤이면 친정엄마도 이해해주지 않을까 기대감도 있었어요.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는 말처럼 친정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듣고 전 너무 놀라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금슬좋기로 유명한 터라 친정엄마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진짜 실신하실 정도로 울면서 쓰러지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까지 친정엄마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친정아빠를 편히 보내드리자고 생각했는데 그때 시어머니랑 남편이 장례식장에 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이런 것도 챙길 줄 아네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위로하더니 갑자기 절더러 잠깐 와보라는 겁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와야지. 근데 네가 친정에 할 도리가 있듯 시댁에도 할 도리가 있는 거 알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끼니 챙길 때 되면 집에 와서 밥 차려놓고 가. 아니 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네 친정아버지 장례 치르면서 이 시애미 밥 굽는 거 생각 안 해? 정신 똑바로 챙겨. 알겠어? 나 때는 말이야 친정일보다 항상 시댁 일이 먼저였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다고 해도 시댁부터 챙겼다고. 전 시어머니가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세상에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기 밥 차리러 오라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또 저희 친정엄마를 무기로 삼아 절 밥 차리러 시댁에 가게 했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말이 틀린 말도 아니라면서 다 절 위한 거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하루는 밥 차리러 가면서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난 못하겠다면서 난리를 쳤더니 시어머니는 우리 애들을 꼭 안고는 나가려면 너 혼자 나가라고 애들은 절대 못 데리고 간다면서 애들 앞에서 협박을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무기는 항상 저희 친정엄마와 아이들이었죠. 그러면서 저 때문에 자기 손자들이 애미 없이 크게 생겼다면서 마룻바닥을 치며 통곡을 하니 애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할머니가 불쌍하다며 위로해 주는데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전 아예 부엌에서도 손을 떼고 애들 밥만 챙겼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우리 밥은 왜 안 차리냐고 물어서 당신들은 밥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전 되받아 쳤죠.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예전과 달리 절 잡아먹일 듯 달려들지도 않고 그냥 썩은 표정으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 둘이서 외식을 하고 들어오는데 전 그러든지 말든지 했어요. 그런데 그날도 애들 밥을 챙겨주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잠깐 방에 들어와 보라면서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같이 저더러 할 말이 있다고 했고요. 전 또 뭐 때문에 날 괴롭히려고 저러나 싶어서 이제는 2판 4판이라는 생각으로 시어머니의 부름에 갔죠. 저기, 지은아, 미안하다. 뭐가요? 아, 밖에 밥이 이제 지겨우시던가요? 그래서 다시 밥 차리란 말이에요? 아, 밥이 무슨 대수니? 내가 그동안 우리 며느리한테 못해준 것 같아서. 그래. 밖에 밥 먹으니까 그동안 우릴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겠더라고. 엄마, 어제 갔던 순댓국집 진짜 맛없더라. 그치? 아이고, 넌 조용히 안 해. 다 지위에서 이러는구만. 여튼 지은아, 이 철없는 놈 내가 잘 가르치마. 너
마누라한테 잘해야 자다가도 떡이 생겨. 알아? 알지. 그래서 그동안 네가 친정 나들이도 못하고 시댁 일에만 신경 쓴 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사부인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바람 좀 쐬고 오라고 용돈 좀 넣었어. 자, 받아주렴. 아니,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세요? 어머나, 이렇게 큰 돈을. 어머님, 뭐 사고 치셨어요? 차라리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게. 사고는 무슨. 엄마랑 나랑 당신한테 미안해서 주는 거야. 제발 좋은 마음으로 받아줘. 내가 그때 널 구박했어도 그래도 내 며느리인데 내가 너무 모질게 한 건 아닌지 혼자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 내가 성질이 좀 그래서 그렇지 속정이 많은 사람이란다. 지은아, 이제 시엠이 마음 알겠니? 그동안 너한테 애정이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해 주렴. 그래, 나도. 이 돈으로 장모님이랑 여행이나 다녀와. 집안일은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애들도 내가 잘 돌볼게. 장모님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마음이 아직 많이 안 좋으시잖아. 나도 장모님 마음도 풀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여보, 그동안 나도 당신 마음 많이 다치게 한 거 정말 미안해. 만약 이게 연기라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연기 대상을 주고 싶을 만큼 완전 딴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전 용돈도 눈에 안 들어오고 오직 둘이 대체 무슨 꿍꿍이지? 라는 의심만 점점 더 커졌어요. 제가 자꾸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남편은 이제 저한테 상처 주지 않겠다며 각서까지 쓴다 하고 시어머니는 새끼손가락을 깨물어 혈서까지 쓰겠다고 진짜 꼴값을 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돈 사고 친 게 진짜 아닌지 확인해봐야 알겠다고 했더니 통장 잔고랑 카드값 등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걸 보고 정말 나한테 미안해서 그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기울었죠. 그리고 친정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친정엄마는 엄청 좋아하면서 시어머니가 절 좋아했는데 표현 방법이 좀 거칠었던 것뿐이었다고. 이제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나 보다 하면서 오랜만에 친정엄마가 웃는 걸 보게 됐어요. 친정아빠 돌아가시고 부족한 딸 때문에 맨날 걱정만 하던 친정엄마가 웃으니 그래, 믿고 마음 편하게 떠나자. 난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친정엄마와 방콕행 여행 티켓을 예매했어요. 애들을 두고 어디 멀리 가본 적이 없어서 애들 반찬이며 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제가 떠나 있을 동안 식구들이 먹을 반찬도 해놨죠. 시어머니는 그런 절 보더니 역시 우리 며느리 음식이 최고라고 하는데 너무 적응이 안 돼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것저것 챙기다가 남편 지갑을 보게 됐는데 썼던 영수증을 하나도 안 버리고 지갑에 꾸깃꾸깃 넣어두었더라고요. 남편이 원래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한 번씩 지갑이 가득 찬 영수증을 버려주곤 했죠. 전 중요한 영수증은 없는지 보고 버리려고 하는데 카드 영수증에 산부인과 이름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4장이나 말이죠. 전 남편이 이상해서 산부인과를 왜 갔냐고 했더니 남편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피하더라고요. 볼일 다 본 거야? 빨리 좀 나와봐. 왜 그래? 아니, 당신이 산부인과에 왜 간 거야? 그것도 4번씩이나. 돈도 엄청 썼네? 이건 도대체 뭐야? 그게... 맞다. 소변 색깔이 이상해서 비뇨기과에 가서 검사했었어. 왜 남자들은 소변 색깔만 좀 이상해도 전립선에 이상이 있다잖아. 그래서 비뇨기과 찾아갔는데 그래. 거기에 산부인과가 같이 붙어있더라고. 난 영수증을 제대로 못 봤는데 가족이 같이 운영하는 병원인지 그래서 그런 걸 거야. 누가 보면 애 가진 줄 알겠네. 뭐? 당신 무슨 소리야? 누가 애를 가져? 농담한 거야.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당신이 애 가졌어? 전 이상했지만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서 그땐 그냥 믿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때는 친정엄마랑 여행을 가고 싶은 생각에 시모와 남편의 말을 믿고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남편은 친정엄마랑 저에게 여행 가서 입을 옷도 사주고 외식까지 시켜주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그동안 오해했다며 남편에게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고, 남편은 자기가 와이프를 잘 만나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걸 모르고 살았다며 이제 나한테 잘하겠다고 친정엄마에게 약속하며 친정엄마 마음을 안심시켰죠. 하지만 자꾸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서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예전에 직장에 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 궁금해서 홈캠을 설치했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를 감시하는 거냐면서 치워버렸죠. 다행히 홈캠은 해지하지 않고 매달 이용료를 냈더니 잘 되더라고요. 창고에 둔 걸 찾아내 로그인을 하고 시댁 거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고 마음 놓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방콕 비행기에 몸을 실으니 정말 자유가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새삼 다시 느꼈죠. 친정엄마도 사위 덕분에 비행기도 타본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죠. 우리는 태국 음식과 바다를 보며 힐링을 했고 여행의 재미에 푹 빠져 있는데 3일 정도 지나니 괜히 애들 걱정이 돼서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홈캠을 열었는데 웬 모르는 여자가 만삭이 된 몸으로 남편의 팔짱을 끼고 심호와 하하호호 하면서 거실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제가 여행을 떠난 날부터 영상 녹화가 된 걸 돌려봤더니 이 여자가 제 방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아주 자기 집처럼 살고 있더라고요. 더 기가 막혔던 건 시어머니와 남편도 이 여자와 같이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무슨 며느리처럼 대하는데 전 도대체 이것들이 무슨 작당인가 싶어서 홈캠 볼륨을 키워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여자가 하는 말에 전 경악하고야 말았습니다. 빨리 자기 닮은 애기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번 주면 우리 애기 얼굴 보겠네? 그럼 우리 자기가 이렇게 이쁘고 탱탱한데 얼마나 건강한 아기가 나오겠어? 그치 엄마? 당연하지. 이제 고인물 빼내면 우리 새 며느리가 나한테 효도하겠지? 그치? 그럼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이게 뭐야? 아유 어머머머 이거 악어 가죽이잖아. 그리고 이건 밍크? 우리 새아기 통도 크고 이 시임이 생각하는 마음이 이렇게 넓구나. 그리고 이건 가방과 밍크랑 어울리는 목걸이요. 어머, 우리 어머님 진짜 귀부인 되셨네요. 내가 귀티가 흐른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역시 옷이 사람을 높여주는구나. 고맙다, 우리 사랑하는 며느님. 전 휴대전화 영상을 보자마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던져버렸고 친정엄마는 무슨 일이냐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전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정엄마에게 그동안 당했던 수모를 일일이 다 이야기했고 엄마에게 저장해놓은 녹화 영상을 결국 보여드리고 말았어요. 이러지 않고는 친정엄마가 저더러 또 참으라고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이혼은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고 하던 친정엄마는 영상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어지셨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자며 집으로 쳐들어가자고 하시길래 저도 엄마와 같은 생각이라 말했죠. 저희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서로 손을 잡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빠가 계셨더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며 엄마는 너무 속상해하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공항에 도착했고 새벽 비행기라 오전에 일찍 도착했는데 택시 안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박살을 낼지 그 생각뿐이었죠.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친정엄마는 신발까지 벗고 소리내지 말자며 들어가서 확인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맨발로 이것들이 혹시나 깰까봐 들어갔는데 집안은 난장판이었고 애들은 며칠을 못 씻긴 건지 꼬질꼬질해 보였습니다. 전 애들을 보니 더 화가 치밀더라고요. 지 자식이고 지 손자인데 애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고 방치해둔 게 진짜 열받았죠. 애들이 자는 걸 보고 제 방문을 아주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아니 이것들은 내가 온 줄도 모르고 내 방에서 그 만삭인 여자랑 남편은 끌어안고 자고 있었어요. 더 황당한 건 이 여자는 제 화장품, 제 옷을 자기 것처럼 쓴 것 같아 보였고 냉장고에 가보니 제가 해준 반찬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온통 먹다 남은 배달 음식뿐이었습니다.
전 제가 가족들 생각해서 해둔 반찬을 이렇게 썩혀둔 걸 보고는 진짜 이것들은 음식에 대한 예의가 없다며 제가 해놓은 쉬어버린 반찬을 비빔밥 그릇에 다 때려넣고 밥을 비볐죠. 전 이 쉼 비빔밥을 들고 시어머니 입에다 쳐넣으려 했는데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봤더니 그 여자한테 받은 선물을 옆에 고이 모셔두고 집이 떠나갈 정도로 코를 골며 자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런 걸 제가 못해줘서 그동안 날 이렇게 구박했나 생각이 들고 남편을 보니 자기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오로지 젊고 예쁜 여자를 탐하려다 임신까지 시킨 걸 생각하니 진짜 이것들은 제대로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생각을 했죠. 친정엄마는 시어머니 방 앞에서 멀뚱하게 서 있는 절 보고는 조용히 안아주시며 귓속말로 괜찮다며 이제 엄마도 참지 않을 거라고 하셨고 저더러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하셨죠. 전 친정엄마의 말을 듣고 진짜 그동안 제 안에 있던 분노, 슬픔, 억울함을 다 토해내기로 결심했죠. 전 일단 창고에 가서 김장 때만 쓰던 커다란 스텐 바가지를 들고 스텐 국자로 꽹과리를 치듯 온 집안을 구석구석 다니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가 왔다 하면서 말이죠. 남편은 자다가 깜짝 놀라 누구야? 하며 소리치다가 만삭인 그 여자를 아주 세게 발길질로 차버렸고 얼마나 세게 찼던지 그 여자는 남편에게 미쳤냐면서 소리를 치고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은 도둑인 줄 알고 그랬다면서 여자를 안아주려 했으나 만삭인 상태라 그런지 양수가 터져버렸고 여자는 아프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은 머리채가 잡힌 채로 이 시끄러운 소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전 절 찾는 것 같아서 스텐 바가지를 아주 신명나게 쳐줬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바람나서 애 낳은 걸 축하합니다. 조강지쳐 버려두고 예쁜 새각시 몰래 들여서 애까지 낳고 아주 능력자시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아직 돌아올 때 멀었잖아. 내가 너랑 원데이 투데이 살았냐? 네가 하는 짓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없을 때 아주 저 여자랑 죽고 못 살더구만. 근데 애는 언제 가졌대? 그게 사실은 여보, 변명할 필요 없어. 너같이 아랫돌이 간수 못하는 놈, 조강지쳐 우습게 보는 놈은 그냥 입 닥치고 가만히 계셔. 당신 와이프랑 끝났다며? 어? 끝난 거 아니야? 왜 저 여자가... 너도 애 낳아야 하니까 짧고 굵게 얘기해 줄게. 야, 너도 이 인간한테 이용당한 거야. 지금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 바로 뱃속의 네 아이야. 일단 넌 병원으로 꺼지고 넌 나 좀 보자. 나? 119 왔나 보네. 이 내연녀는 119 타고 안전하게 병원 갈 테니 걱정 말고 너 일로 와. 이리 오라고! 남편은 내가 완전 눈 돌아간 게 무서웠는지 자기 엄마를 그렇게 부르짖으며 찾았는데 시어머니는 원래 전쟁에 나도 세상 모르고 자는 스타일이라 옆방에서 이 난리가 났는데도 자길래 스텐 바가지를 두드리는 것도 모자라 결국 저는 스테인레스에 찬물을 떠서 시어머니 얼굴에다 부어버렸습니다. 차가워! 이게 뭐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야? 너 왜 벌써 왔어? 야, 네 엄마 깼다. 네 엄마한테 내가 너한테 한 짓 다 일러. 이르라고! 엄마, 저 사람 우리가 한 짓 다 알아버렸어. 그리고 희진이는 119 타고 병원 갔고 애를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어떡해 엄마. 119? 전현이 희진이 때렸어? 아니, 내가 자다가 놀라서 그 사람 배를 찼어. 아이고 머리야. 아니 그리고 이게 뭐야? 밍크 다 젖었잖아. 야 이년아, 집에 올 거면 곱게 올 것이지 뭐 하는 짓이야. 일이야 어찌됐든 난 아직 네 시엠이야. 아이고 그러세요? 맞네요. 아직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었으니 법적인 시어머니죠. 저 없이 배달 음식 먹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자, 여기 제가 밥상을 좀 차려봤어요. 비빔밥 맛있겠다. 이건 자존심도 없어. 갖다 치워. 자, 어머님 한 술만 뜨세요. 자, 안 먹는다니까.
전 어거지로 시어머니 입에다가 쉬어빠진 비빔밥을 입에 쳐넣었고 시어머니는 이게 쉰 거 아니냐라며 뱉으려 하는데 저는 음식 버리면 벌 받는다며 입을 막아버렸죠. 그런데 정말 웃긴 건 남편은 비빔밥이 쉰 것도 모른 채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저는 손 안 대고 코 풀었구나 생각했고 시간이 가면 배가 아프다고 난리가 날 거라 생각했죠. 이게 어디서 쉰 걸 시애미 입에다... 너 일로 와. 웃기시네. 나한테 이제 시어머니 없어. 나 보내고 네 아들 마음 편히 바람피라고 애밀한 사람이 멍석 깔아줬냐? 어? 그래. 깔아줬다. 왜? 네가 시댁 와서 이제껏 한 게 뭐야? 어? 밥 좀 차려줬다고 생색은. 이혼 요즘 흠도 아니야. 그리고 나도 시애미로서 마음에 안 드는 며느리 바꾸는 게 뭐가 잘못인데, 어? 이 할망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쉰밥을 덜 처먹었나? 아니면 찬물을 덜 먹인 거야? 어? 안 되겠네. 당신은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저는 스텐 바가지로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갈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둔탁한 소리가 나더니 시어머니 머리에서 뭐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머리카락을 부여잡으며 소리를 질렀고 알고 보니 머리에서 떨어진 건 시어머니의 가발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자기가 무슨 부잣집 마나님인 줄 알고 허구한 날 올린 머리를 잘 때도 풀지 않았는데 내가 스텐 바가지로 뒤통수를 치자 다행인지 아니면 망신인지 시어머니의 실체가 밝혀지고야 말았죠. 시어머니는 두피가 다 보일 정도로 머리숱이 없었는데 가발이 벗겨지자 완전히 눈이 돌아서 절 한 대 칠 기세였는데 밖에서 기다리던 친정엄마가 와서 시어머니를 밀어버렸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진 물 때문에 미끄러져 허리를 크게 다쳤죠. 그러더니 남편이 배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구르더니 화장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잠그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 배가 아프다며 남편에게 당장 화장실에서 나오라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둘이 왔다 갔다 화장실을 오가는데 그 꼴을 보고 너무 우스워서 배꼽을 잡자 자고 있던 애들이 깨서 할머니가 골룸 갔다며 아이들도 같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어딜 가더니 저한테 서류를 내미는데 이혼 서류더라고요. 자기는 이미 마음을 잡았고 이제 우리는 끝이라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군요. 아이고, 벌써 이런 것도 다 준비해 놓으셨네. 배 아파. 이제 너란 여자 지긋지긋하고 꼴도 보기 싫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보지 그래? 너 나한테 미련 있냐?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웃기고 있네. 진짜지? 네 도장 가져와. 네가 먼저 찍어. 남편이 도장을 가져오자 전 그 도장을 빼앗아 남편 손에 쥐어주곤 손바닥에 구멍이 날 정도로 꽉 눌러서 도장을 아주 선명하게 찍었는데 남편은 아프다면서 살려달라고 저한테 빌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도장을 쾅 하고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애들이 저한테 다가와서 엄마 보고 싶었다고 울더니 아빠가 이상한 아줌마 데려와서 그 아줌마가 애들 꿀밤도 주고 니네 엄마 이제 볼 일 없으니까 내 말 안 들으면 혼난다며 겁까지 줬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친정엄마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댔죠. 딱 하는 짓이 네 엄마구나. 어떻게 네 핏줄한테 이런 상처를 줄 수 있어? 어? 그리고 너 내 딸한테 한 짓 내가 그냥 있진 않을 거야. 너 내가 아주 얼굴 들고 못 다니게 해줄 거라고. 엄마 잠시만. 안 그래도 이 인간 내 말 들으면 완전히 열받을 거야. 야, 항상 생각했었는데 네 머리로 네가 선생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 넌 하나만 볼 줄 알았지 둘은 모르더라고. 너 네가 공무원이라고 나한테 네 땅 명의 이전해 놓은 거 기억나? 맞다. 야, 그거 내 거잖아. 네 거라고 해봐. 서류에 네 이름이 없잖아. 그리고 우린 방금 이혼 도장 찍었고 내가 그 땅 찾아올 거야. 네가 법을 우습게 하나 본데 내가 그 땅 반드시 찾아올 거라고. 맘대로 해라.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너 내 눈앞에 띄지 마. 학교를 옮기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눈앞에서 꺼져버려. 안 그러면 내 화가 폭발해서 학교에다가 너에 대해 다 까발릴 수도 있어. 그거 알지? 뭐?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법원에서 만나자고. 누가 옳은지 어디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남편은 애를 낳았다는 전화를 받고 거의 탈수 증세로 급히 내연녀에게로 달려갔죠. 남편은 법원에서 만나자고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 저는 겁이 하나도 안 났어요. 왜냐면
과거 남편의 땅을 제 명의로 돌려놓은 걸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공무원 신분에 자기 앞으로 된 재산이 너무 많이 잡히면 안 된다며 신혼 초 내 앞으로 돌려놓은 땅이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난 그걸 기억하고 남편이 절대 손대지 못하게 변호사를 선임해 그것들이 애 낳는데 정신 팔린 동안 나는 땅을 팔아버렸고 그걸 현금화해 숨겨버렸죠. 야, 너 내 땅 팔았어? 팔았냐고! 그게 어떻게 네 땅이야? 내 땅이지. 내 명이잖아. 너 처음부터 나한테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지. 맞지? 야, 내가 계획까지 세워서 널 왜 만나니? 그리고 기억 안 나? 네가 식판에다 꽃다발 주면서 네가 먼저 나한테 들이댔잖아. 지 땅도 나한테 준 거 기억 못하는데 하기야 그걸 기억하겠어? 애들은 내가 키울 거야. 웃기고 있네. 맨날 술 처먹고 밤 12시에 들어오는 인간이 애를 봐? 야, 너 그러다가 나한테 아동방치했다고 신고당할 수 있어. 난 그런 걸 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내 새끼들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법대로 해결하자. 응? 자꾸 전화했다간 그땐 쉰밥이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통에 쳐넣을 테니까. 남편은 전화를 끊고 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저한테 육두문자를 날리더라고요. 그리고 예상대로 남편은 나한테 명의를 이전한 땅들 내놓으라며 증여 취소를 요구했지만 난 그 땅을 내게 준 줄 알고 팔았다 하자 남편은 꼭지가 돌아서 소송할 거라며 난리를 쳤고 난 소송하라며 남편을 보고 비웃었죠. 그리고 친정엄마는 남편은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고 남편은 감사랑 감사는 다 받고 학부모들에게 촌지까지 받은 사실을 들켜 교직 생활을 그만두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리고 그 땅 문제 말인데요. 변호사 말로는 증여 취소가 인정된다 해도 증여 증빙, 남편 불륜 증거 등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내게 있다는 걸 주장할 수 있는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남편은 그 땅에 대해 소유권이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소송을 걸었고 남편은 자기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자료 부족과 무엇보다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이유로 결국 긴 싸움 끝에 제가 승소를 했습니다. 남편은 시모와 집 하나 달랑 가지고 살았는데 바람이 났던 여자는 딸을 낳았는데 출산 후 남편이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만 남겨두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친권 면접 교섭권이 있어 아이들은 그래도 아빠와 할머니를 2주에 한 번씩 보러 갔는데 애들 이야기로는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낳은 애가 아들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딸을 낳았다고 하니 애를 보기 싫다고 남편에게 육아를 미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 애 볼 줄 모른다면서 똥기저귀 치우는 것부터 우유 먹이고 우는 애 달래는 것까지 못하겠다면서 서로 난리 부르스를 추구했다고 우리 아이들이 전해주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그래도 분을 못 이겨 시어머니를 찾아가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눈뜬 봉사 3년이라 하지만 내 딸을 이렇게 구박하며 친정에도 보내지 않았다며 못돼 처먹은 정신머리 고쳐야 한다며 시어머니의 민낯을 다 까발리고 온 동네방네 소문을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고 고귀한 척하는 사람이라 사람들이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절대 못 참는 성격이었죠. 친정엄마는 그걸 캐치하고는 시어머니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이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뇌출혈로 쓰러졌고 반신마비가 와 거동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의 간호는 오롯이 남편 몫이 되었고 남편은 시어머니 대소변 받아내느라 아이 보느라 정신없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은 아빠를 보면서 명예롭지 못하게 교사를 관두게 된 걸 보고 자기들은 훌륭한 교사가 돼 절 기쁘게 해주고 싶다면서 교육대학에 들어갔고 현재는 임용고시를 준비 중에 있죠. 그리고 저는 친정엄마가 그렇게 그리던 마당에 감나무가 있는 기와집을 지어드렸고 저는 아직도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들 만들며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엄지척 영양사 선생님으로 인기를 얻고 있답니다.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사람들은 모른다는 말처럼 세월이 지나니 이 말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좋은 인연으로 만났으면 그 사람을 이용하려 들지 말고 함께 힘든 일도 좋은 일도 헤쳐나가는 마음만 있다면 그 인연이 또 다른 좋은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두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힘들 때마다 사연 라디오를 즐겨 듣는 애청자로서 이번에 겪었던 일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사실 저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 멀쩡한 성인 한 사람을 돌보는 일도 힘든데 저는 엄마의 투병 생활을 오래도록 함께하고 있거든요. 물론 멀쩡하게 잘 살다가도 이게 병이라는 것이 널뛰기를 하듯 한 번씩 불쑥불쑥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는 병원을 심하게는 일주일 단위, 길게는 한 달 단위로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었죠. 무슨 문제냐 물어보면 엄마는 뇌에 문제가 좀 있으셨어요. 젊은 시절에 뇌종양 수술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 완벽하게 제거를 다 했다 생각한 종양이 나중에 보니 다른 곳에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아마 이 병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수술을 했으면 완벽하게 처리가 된 것이 아니냐 하시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가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인체에 대한 신비가 아직도 100%다 밝혀진 것이 아니라고 하기도 하니 저도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저희 엄마와 같은 사례가 더러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적은 비율이겠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거의 말년까지도 그때 수술의 후유증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었어요. 그렇다고 생활 전반을 아예 못하시거나 하시지는 않으셔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의사에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병이 재발하거나 다른 병이 생기는 바람에 그대로 몸져 누워버리거나 더 이상 일상생활을 즐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저희 엄마는 그나마도 행운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라 그런 엄마를 온전히 볼 시간은 없었어요. 게다가 남편과 결혼한 후에 생긴 딸아이는 신생아 때 엄마를 간병하느라 제대로 볼 시간도 거의 없어 남편에게 대부분 의지했고요. 아이의 첫돌이 지날 무렵에는 남편과 이야기를 해서 간병인을 두고 아이를 돌볼 수 있었죠. 당시 생활비가 빠듯했지만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와 있는 생활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딸아이가 유치원에 가던 해에는 승진을 해서 회사 일이 너무 바빠졌거든요. 남편 역시 말이죠. 맞벌이는 아이 키우기가 정말 힘들어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주변의 도움이나 따로 아이를 봐주시는 분이 없으면 거의 키울 수 없다 봐야 하죠. 그러다 보니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서도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다치거나 하는 그런 돌발 상황이 있을 때는 여러모로 난감한 상황들이 많았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회사에서 빠지기 힘든 중역의 위치에 있었으니 아이 때문에 쉽게 일에서 손을 떼기 어려울 때가 많았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의 누나이자 제 신우되는 사람이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해서 숨통이 트였다는 겁니다. 처음 신우가 저희 딸을 케어해준다 했을 때 신우 역시도 아이가 있었거든요. 당시 조카가 4살이고 저희 딸이 9살이었어요. 그래서 신우의 괜찮다는 말에도 저는 부담이 됐죠. 그나마 신우가 아이를 봐준다 했을 때도 눈치를 안 볼 수 있었던 건 신우가 저와 달리 전업주부였기 때문이었어요. 올케는 회사 다니느라 애 보기 바쁘잖아. 그러니까 애는 나한테 맡겨도 돼. 어차피 내 애 보는 김에 같이 보지 뭐. 그래도 사람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다 알고 있는데. 에이, 무슨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아무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어차피 나는 전업주부에 집에서 있는 사람인데 애 1명이나 2명이나 똑같아. 아무리 집에서만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너무 고마웠어요. 아이들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마움의 마음으로 매달 70만 원씩 수고비로 챙겨드렸죠.
신우는 이런 돈을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저는 절대로 제 아이를 돌봐주는 신우를 이대로 넘길 순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애 키워달라 하는 게 얼마나 염치 없는 짓인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친구는 이 이야기를 듣더니 아침 등교와 아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저녁 한 끼 주는데 너무 많지 않냐 했지만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우도 저한테 좀 잘하는 게 있었거든요. 약간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충성을 다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쓰셨어요. 전업주부로 집에 있는 사람이 그나마 저 때문에 쏠쏠한 용돈벌이 하는 거긴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신우를 업신여기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신우에게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렸죠. 그런데 신우는 반대로 제가 좋아서 그러는 거라 하니 뭐 말리기도 그랬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다니는 저희 딸 픽업하고 학원 보내고 간식 챙겨주는 것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딸이 집에 와서는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사실은 있잖아. 저번에 고모가 그 양호실에 가면 바르는 따가운 하얀 솜 있지? 그거 냄새나는 음료수 같은 걸 줬거든? 그런데 내가 그걸 희아랑 같이 먹었는데 너무 졸려서 그냥 잤었어. 순간 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딸이 하는 말은 가끔 남편과 즐기는 한 잔을 딸에게도 줬다는 거잖아요. 얘기를 들어보니 음료수에 섞어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애한테 그걸 줄 생각을 하는지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어진 딸의 말에 저는 분노를 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맛도 이상하고 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고모가 그 음료수를 주는 거야. 희아는 받자마자 다 마셨는데 나는 그냥 마시는 척만 하고 그냥 자는 척했지. 그런데 고모가 우리가 있는 방문을 꼭 닫더니 밖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 딸이 아무래도 부모 손에 자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눈치를 제법 많이 봐요. 지금도 그 사실에 못내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어쨌거나 남들보다 눈치가 빠른 딸이 신우의 행동이 이상하다 생각해 그렇게 희야, 아니 시조카랑 똑같이 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아저씨들이랑 고모랑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돈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경찰 아저씨 이야기도 나와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엄마한테 물어보려고. 우리 고모 나쁜 사람이야? 대충 정리하자면 어디 가게는 돈 받았다, 어디는 못 받았다, 누가 신고를 한다더라 등 이상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우는 다시 한번 딸과 시조카가 있는 방문을 열어보고는 재워둔 애들 깰까봐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이랑 나갔다고요. 대충 딸의 이야기를 듣기에는 최근 말이 많다는 광고, 바이럴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 같더라고요. 제 친구가 장사를 하는데 이번에 그런 일을 당해서 한 500만 원 날렸다고 속상해했거든요. 그래서 의심이 확신으로 번졌죠. 저는 당연히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일단 신우가 제 딸이나 조카한테 준 음료수의 정체부터가 화의 발단이었죠. 그래서 당장 신우를 찾아가서 따져 물었어요. 형님, 저희 애가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확인 좀 해보려고요. 저희 은비한테 이상한 음료수 먹였다면서요. 애가 그걸 먹고 단번에 잠이 쏟아졌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들어야겠네요. 아니, 옳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은비한테 뭘 줬다고 이래? 우리 희아랑 먹는 주스 줬는데. 형님이 딸한테 줬다던 음료가 내가 생각하는 그게 맞냐 물었지만 당연히 신우는 모르쇠 하는 거예요. 자긴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저 주스 줬는데 무슨 소리 하냐면서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당장 없는 상태니 저도 그걸로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정확하게 그걸 넣는 걸 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이 일은 넘어간다 쳐도 아이가 들었다던 사기 이야기는 넘어갈 수 없었죠. 그래, 그건 넘어가고 대체 무슨 사기를 치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거냐고. 애가 형님 하는 이야기 다 들었다 하더라 하면서 말하니 신우가 벌벌 떨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럼 저희 애가 저한테 거짓말이라도 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형님,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애가 경찰이랑 신고, 돈,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데 이건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옳게. 어떻게 애 말만 믿고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갈 생각을 해? 솔직히 애가 어른들 하는 말 뭘 안다고. 그냥 들린 단어 옳게한테 대충 이야기한 거겠지. 생사람 잡지 마. 애가 하는 말만 듣고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전 그런 신우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지 어디 찔린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저한테 소리를 대뜸 질렀으니 말이에요. 어차피 제가 아이한테 들은 이야기 남편에게도 해서 저와 같이 신우 집으로 온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신우의 태도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 그 찰나 신우의 멱살을 잡더라고요. 평소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 모습에 당황은 했죠. 그런데 나중에 듣자 하니 신우라는 사람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았던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게 가족들에게도 들키기도 했고 종종 집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 신우 보고 나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게다가 집으로 찾아온 사람 중에서 신우가 없다 해도 거짓말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좀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제게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자기 누나가 그때와 같은 일을 벌였구나 하는 걸 확신해서 저를 따라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남편은 신우의 멱살을 잡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설마 저번처럼 또 일 저지르고 지금 아니라 발뺌하는 건 아니지? 저번에 말했잖아. 그때 분명히 이런 일에서 손 씻겠다고.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너 생사람 잡는 거야. 정말로 생사람 잡는 거라고. 솔직하게 누나가 예전에 그딴 짓을 저질러서 집에 사람들 찾아왔을 때야 그저 어렸으니까 치기로 그렇다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 그런데 지금 누나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러고 살아. 누나가 이러는 거 매형은 알고나 있어? 너 남편한테 오늘 했던 말 하기만 해봐. 그 사람이 외국 나가서 얼마나 힘들게 돈 벌고 있는지 몰라서 그래? 괜히 사람 걱정하게 만들지 말라고. 내 말이 그 말이라고. 지금 누나 하는 짓이 너무 수상하잖아. 아니면 왜 갑자기 내 와이프 말에 그렇게 울컥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애한테 그런 말을 들었다 했을 때는 설마 했어. 그런데 지금 누나 하는 행색을 보니까 딱 찔려서 하는 사람 그 자체잖아. 말 다 했어? 나 정말로 예전처럼 그런 짓 한 적 없다니까. 너 정말로 내가 그런 짓 안 했으면 어쩌려고 그래? 누나가 안 했으면 안 한 거겠지. 그럼 다행인 거고. 아무튼 나 매형한테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해서 확인 좀 해봐야겠어. 누나가 이런 짓 하고 다니는 거 알고 있냐고. 신우는 남편이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매형, 그러니까 심해부에게 당장이라도 물어보겠다 몰아세우니 그제야 실토를 하더라고요. 아는 사람들이랑 지금 같이 일을 하는 거라면서요. 그래요. 사기도 일이라면 일이겠죠. 정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그냥 같이 일만 하는 거라고. 신우는 아주 뻔뻔하게도 바이럴 광고 사기를 마치 정말 자기 직업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자영업자들 도와주면서 본인도 같이 돈을 버는 거라면서 말이죠. 그런 뻔뻔한 소리를 하니 남편도 단단히 화가 났죠. 아, 그러시겠지. 그런데 누나, 이번엔 경고하는데 누나 선에서 완벽하게 일 정리 깔끔하게 해. 안 그러면 내가 누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겁먹을 것 같아? 지금 너 정말 생사람 잡는 거라고! 생사람 잡고 있는 거라면 정말 미안한데 누나. 하지만 누나가 방금 같이 일한다고 했던 내용들 아무리 들어도 난 사기 같거든? 남편이 사기 같으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자 신우는 아니라며 방방 뛰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우가 인정을 하지 않자 남편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죠. 가족들한테 다 얘기한다고. 그러자 신우는 급하게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피해자들 만나서 싹싹 빌고 다 정리하겠다면서 이번에는 정말 얼마 안 했다고. 그 뒤로도 조마조마하면서 신우가 어떻게 잘 처리했을까 싶었는데 아마 경찰에게서 연락이 안 온 걸 보면 정말로 깨끗하게 사과하고 사기친 돈은 다 돌려주긴 했나 봐요.
아무튼 이 일로 저희들과 신우 사이는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애도 당연하게 안 맡겼죠. 이전에 왜 70만 원 주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것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한 1년은 연락도 안 하고 살았죠. 미안하다 정리했다며 사과를 하긴 했는데 그간 아이한테 어떻게 했을지도 참 눈에 보여서 본 척도 안 했어요. 남편은 제 누나라는 사람이 저희 아이에게 그딴 것을 줬으니 당연히 화가 단단히 나서 절대 집에도 들이지 말라 저에게 강하게 말을 해놓은 상태였고요. 아이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비, 다음에 고모가 같이 집에 놀러 가자고 해도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면 나 희야랑 더 이상 같이 못 놀아? 나 희야 같은 동생 가지고 싶은데. 절대 안 돼. 고모가 지금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있으니까 은비가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 은비는 아빠랑 엄마한테 걱정 안 끼치는 착한 아이지. 그러니까 고모가 놀자고 해도 거기 가면 안 된다. 아직 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절대로 신우의 집에 가서는 안 된다고 나쁜 일을 당할 수 있다 아이에게 말하는 남편을 보고는 이번에는 진짜 단단히 신우의 버릇을 고쳐주려고 하는 모양이구나 싶었습니다. 물론 저도 사기나 치고 다니는 신우 같은 사람 옆에 저희 딸아이를 보내고 싶지도 않고요. 다만 이번 일로 걱정이라면 시조카 정도였겠네요. 자기 자식이니까 잘 챙기겠지만 그래도 딸의 말에 의하면 그 음료수를 같이 마셨다고 했으니까요. 조금 걱정은 됐죠. 하지만 이 걱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조용히 잊혀졌습니다. 그러다 신우를 보게 된 건 바로 시부의 칠순잔치 때문이었죠. 이때 저는 하필이면 담당하던 일에 구멍이 생겨 바빠서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같은 팀에서 일하던 막내가 클라이언트에게 실수를 했거든요. 사수로서 같이 실수를 수습해야 했죠. 아무튼 퇴근하고 바로 시댁에 가야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때 엄마 병세가 심각해졌을 때라 한참 이리저리 정신이 없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간병인이 전화가 와서 급한 일이 있다고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주머니,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말씀하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내려오라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일이 이렇게 된 건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당장 집에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여사님은 어떡하죠? 언제 오실 수 있나요? 하지만 저는 일을 당장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바로 엄마한테 가긴 어려웠죠. 그래서 시댁에 먼저 가 있는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고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네.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막내 녀석이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여기서 손을 못 대고 있어. 그래서 말이야. 당신이 좀 가주면 안 될까? 정말 미안한데 당신밖에 가줄 사람이 없네. 시부의 칠순인데 자식인 남편을 보내려니 저도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제 사정을 들은 남편이 알겠다고 해서 한숨 돌렸죠. 아무튼 나중에 일을 마무리하고 병원으로 부랴부랴 가보니 남편이 아닌 신우가 엄마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신우가 왜 여기 있냐고 말이에요. 동생이 많이 취해서 못 들었나 보네. 왜 올케가 전화했던 그때 아빠랑 동생이랑 술 먹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야 한다 그러길래 왜 그러냐고 물었지. 저는 남편의 상황은 모르고 있었으니 아마 신우가 말한 상황이 맞을 거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부랴부랴 전화 온 남편이 미안하다고 신우가 말했던 것처럼 술을 먹어서 못 갔다 했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거야. 술 먹은 사람 그대로 대리 불러 보내는 것보다 그나마 손 비어있던 내가 오는 게 더 낫잖아. 둘 다 오면 모처럼 아빠 칠순인데 불효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올케도 곤란하지 않았겠어? 삐진 아빠 화 풀어주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라는 거 올케도 잘 알고 있잖아. 신우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어떤 일 때문에 시부가 크게 삐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청 힘들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 대신 신우가 와서 엄마 병간호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사정을 설명하며 환하게 웃으면서 상황상 이렇게 됐어 하는데
처음에야 탐탁지 않았지만 엄마한테 잘하는 신우의 모습을 보니 약간 마음이 풀리는 겁니다. 저도 사람이라고 내 가족한테 잘하는 모습에 마음이 기운 거죠. 그 후로 물론 신우를 바로 용서한 건 아니지만 신우가 저한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고 본인이 저질렀던 일들은 다 수습을 잘했다면서 증거라고 예전에 사기쳤던 사람들에게 받은 문자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걸 보니 사람이 제대로 마음을 고쳐먹었구나 싶어서 다시 가까워졌죠. 그런 와중에 신우는 일주일에 2번씩 엄마를 봐주러 병원을 오갔어요. 예전에 본인이 너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돈은 일절 안 줘도 된다 하면서 저희 딸한테 했던 짓 반성하는 셈 치고 엄마를 돌봐주겠대요. 저는 엄청 감동을 했죠. 게다가 엄마도 신우가 좋은 사람 같다고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요. 너 매일 네 신우라는 사람이 이상하다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때 일은 많이 반성한 모양이더라. 사람이 아주 선해. 옆에 나은이 할머니 있지? 나 말고도 나은이 할머니가 도와달라 하니까 얼른 가서 도와주고 하는 게. 그러니 너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화 좀 풀어. 어차피 지난 일이잖니. 엄마까지 이런 말을 하니 저도 남편에게 가서 엄마도 이런 말 하더라 하면서 신우를 조금은 좋게 생각해보자 말을 했죠. 남편은 여전히 제 누나가 못 믿어온 모양이었지만 그래도 제 말에는 그러자 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도 저희 엄마 간병호까지 자처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정성스러운 보살핌에도 엄마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결국 손을 쓸 수 없는 정도가 되었어요. 오래도록 병원 생활을 한 탓에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엄마의 몸엔 없던 암마저 생겨서 여기저기 전이를 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엄마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수술이라도 해달라 의사를 붙잡고 빌었지만 쇠약해진 엄마가 수술이라는 큰일을 견디긴 힘들 거란 말에 고개가 저절로 숙여졌습니다. 엄마에게 어떻게 운을 띄우면 좋을지 걱정스러운 순간도 잠시. 엄마도 이제 본인의 마지막을 알았는지 그냥 집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지쳤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퇴원하고 당분간은 저희 집에서 모셨어요. 어른이 되어 아이를 낳은 후 처음으로 엄마와 같이 지낸 시간들이었죠. 다행히 집으로 들어온 엄마는 제 딸을 보면서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 제 얼굴이 많이 들어있다며 딸의 얼굴을 여러 번 쓰다듬고 했죠. 그렇다고 아프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보다가도 때로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서 병의 고통에 힘들어하셨죠. 그래도 집이 더 편하다며 그렇게 집에서 잘 쉬시다가 잠들듯이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을 먹으러 깨우러 들어갔던 제가 제일 먼저 엄마의 죽음을 맞이했죠. 엉엉 울었어요. 아이한테 보이기도 우스울 정도로 말이죠. 오히려 제 딸이 더 대견스러웠습니다. 제가 우니까 옆에서 울지 말라고 같이 울면서 절 달래주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지내면서 더 친해진 건 신우였죠. 저한테는 친오빠가 하나 있는데 지금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 장례에 맞춰 딱 시간을 내기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오빠가 미안하다며 최대한 발인식 전에는 가겠다 했는데 그런 제가 장례를 치를 동안 옆에 있어준 사람은 남편과 뜻밖의 신우였습니다. 올케 오빠는 좀 늦는다면서? 아유 그래 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시간을 뚝딱 낼 수 있겠어. 그 먼 외국에서. 그 오는 것만 해도 하루는 걸릴 텐데. 신우는 제때 오지 못하는 오빠 마음을 이해한다며 최대한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엄마의 죽음에 제대로 몸도 못 가누는 저를 옆에서 부축까지 해주었죠. 물론 남편 역시 제 곁에 있어줬어요. 남편은 엄마의 죽음에 힘들어하는 저 대신에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안내하고 그랬죠. 아마 이 두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한 채로 마지막 발인식 전까지 멍하니 엄마의 영정사진만 보고 넋놓은 사람처럼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래서 신우와는 엄마 장례식을 계기로 한 차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 기력이 많이 쇠했던 제가 엄마의 유산이나 유품을 정리하는 일까지 신우가 다 동행해서 도와주었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옆에서 같이 움직여주고 챙겨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저를 위해 고생해주는데 아무것도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에 말했죠. 형님, 정말 뭐라도 안 챙겨드려도 괜찮아요? 괜히 저 때문에 희야도 못 보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신우는 물론이고 신우가 제 곁에 있는 탓에 홀로 있을 시조카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시조카에 대한 것들까지 조심스럽게 물었죠. 에이, 너무 그렇게 딱딱 나누는 것도 정없어 옳게. 다른 사람 일도 아니고 가족 일인데 한 사람이라도 손을 보태야지. 희야야, 옆집 아주머니한테 잠시 돌봐달라 말도 했고. 신우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죠. 아무래도 시조카가 저희 딸보다 어린데 신우가 일이 나와 홀로 있는 게 걱정이 됐거든요. 심해부가 지금 한국에 없기도 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엄마의 유산을 대충 정리해보니 5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꽤나 큰 금액에 저도 깜짝 놀랐지만 신우도 옆에서 놀라면서 본인 집으로 가서 같이 축하주라도 마시자는 거예요. 집에 좋은 술이 있어서 저랑 같이 마시고 싶다네요. 그런데 축하주라니? 무슨 말인가 싶어서 전 신우에게 물었죠. 축하요? 뭘 축하해요? 엄마 돌아가신 게 최근인데 형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마당에 축하라는 말이 들리니 속은 상했지만 내색은 안 했죠. 저는 슬픈 일이 있지만 남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우는 손으로 본인 입을 툭툭 치며 어머머 옳게 미안해. 위로주를 축하주로 말이 헛나왔네 하며 본인이 한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수상했죠. 그래도 신우가 그동안 해준 게 있으니 푼수긴 해도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어차피 그때 이후로 2년이나 지났는데 이 사람도 많이 변했겠지 했습니다. 그래서 신우를 따라 신우의 집으로 갔죠. 신우가 요즘 일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괜히 밖에서 돈 쓰는 것보다 집에 가서 먹는 게 맘 편하지 않겠냐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따라간 거죠. 집에 도착한 신우는 부엌으로 가서 잠시 술상을 차려오겠다 하더라고요. 그런 신우를 기다리며 혹시나 집에 시조카가 있을까 집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그때 작은 방 안에서 무언가 먹고 있는 시조카를 발견했죠.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분명 신우가 시조카는 옆집 아주머니한테 돌봐달라 말을 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돌봐주겠다는 사람이 애를 두고 혼자서 어디로 간다? 이건 이상하다 싶었죠. 아무튼 그렇게 시조카를 보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인기척이 느껴지자 시조카가 뒤를 돌아 절 보더라고요. 그리곤 절 보던 6살짜리 시조카가 하는 말 역시도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모도 오렌지 주스 마셔요? 옛날에 은비 언니랑 저도 마셨었는데 오늘도 엄마가 그거 줬어요. 따끔. 아이에게는 이상하게도 전에 딸아이가 말한 것처럼 그 냄새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신우가 아이가 먹던 잔은 이미 치워버렸는지 물증을 당장에 잡을 순 없었지만 전 아이를 다그치듯이 물었죠. 그러자 시조카는 경악할 일을 입에 담는 거예요. 저 먹던 거 다른 아줌마도 같이 먹었어요. 저번에 어떤 아줌마가 온 적이 있는데 엄마가 준 음료수 먹자마자 옛날에 저처럼 자꾸만 자더라고요. 저는 이제 잠 안 오는데. 히히. 그러면서 시조카는 잠에 푹 빠진 아주머니 가방을 엄마가 뒤졌다고 하더군요. 엄마는 항상 사람들이 오면 저한테 주던 음료수를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면 항상 이 집 부자가 된다고. 이제 그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엄마 거 된다고 했어요. 아이의 입에서 나와선 안 될 말이었죠. 신우가 아줌마의 도장 같은 걸 훔쳤다고. 그리고는 무언가가 신우의 것이 된다고 했다니. 그건 명백하게 도둑질이잖아요? 아직 도둑질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아이가 너무나도 명확히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전 경악스러웠죠. 고작 유치원에 갈 나이인 시조카였습니다.
그런 시조카에게 몹쓸 짓을 한 건 물론이고 그 시조카가 다 눈치를 채도록 범죄를 저지르다뇨? 제가 이런 말을 다 들었다는 걸 신우는 눈치도 못 챘는지 옳게 술상 다 차렸어. 이제 한잔하면서 푹 쉬자 하는데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더 경악할 것은 시조카가 그래도 제 엄마라고 신우에게 달려가서 안겨서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번에는 숙모께 엄마 거 되는 거야? 우리 이제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 시조카가 6살이지만 엄청 약삭 빠르고 똑똑해서 말을 참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이 전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우도 그런 자기 자식이 이상한 말을 하며 덥석 안겨오니 당황하면서 어머, 얘는 누가 들으면 오해할 말을 하고 그러네. 옳게 그런 거 아니야 하며 저에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들은 이야기들을 전부 호투로 넘길 수 없다 생각했죠. 거기다 시조카는 뒤이어 전에는 마시면 바로 잤는데 요즘은 잠이 안 와 엄마 하는데 이 말은 이 집에 손님을 데려올 때마다 이 술상을 내왔다는 시조카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이란 말이잖아요. 아까도 말하고 지금도 말하고 2번이나 말한다는 것은 명백한 진실이라는 말이니까요. 전 경악스러웠습니다. 자기가 일을 저지르겠다고 그것도 고작 6살 아이에게 음료수라며 수작을 부린 걸 주고 얼마나 그랬으면 애가 잠도 안 자고 내성이 생겼겠어요. 이런 상황을 보던 저는 순간 예전에 절대 아니라며 발뺌을 했던 그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따져 물었죠. 형님 설마 우리 딸한테도 희아한테 준 음료수를 줬던 거예요? 미쳤어요?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애들이라고요. 엄마라면 자기 자식한테 그런 짓을 해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흰 가족이잖아요. 신우는 역시나 여전히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전 이번엔 당하지 않았죠. 증인이 여기 명백히 있는데 무슨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신우를 다그치며 빨리 사실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당장 말하지 않으면 지금 이 자리에 남편이고 시댁 사람들 전부 불러 모아서 말하게 만들 거라고. 그러자 신우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사람들 불러서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은비가 9살이잖아. 애가 들으면 일이 커질까 싶어서 그랬지. 그때도 그랬지만 은비가 동생이나 올케한테 말하면 오해할 거잖아. 그래서 그냥 음료수에 조금만 타서 먹였어. 우리 딸한테 먹였을 때도 아무런 이상 없었다고. 그냥 먹고 바로 골아 떨어지길래.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아이들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알면서 그걸 먹였다고요? 그리고 그걸 입 밖에 그렇게 내뱉어요? 올케가 말하라며. 그리고 나는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가 자기 지인들이랑 편하게 술 마시려고 우리 재워놓자고 해서 먹은 적이 있어. 나도 괜찮았는데 내 애라고 다를 건 뭐야? 이 말을 듣는데 순간 골이 띵하게 울리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남편 역시도 그런 적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어쩐지 시댁 사람들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진 않더니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랬나 봅니다. 아무튼 신우는 그러면서도 이상한 말을 짓거리면서 자기는 괜찮았으니 자기 딸도 괜찮다, 제 딸도 괜찮다 이런 망언을 짓거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에요, 방귀예요? 이 인간이 미쳤나 보다 생각했죠. 누가 일한다고 애한테 그런 걸 먹여요? 전 바로 손 씻었다는 남편이 극도로 혐오하는 그 나쁜 짓거리를 하던 버릇으로 일을 벌이려 그랬구나. 애들은 지금 이 사람 눈에는 밟히지도 않는다는 걸 바로 눈치챘죠. 그런데 제가 더 열이 받는 건 시조카의 말에서 이 신우가 가져온 술을 먹으면 일어날 일이었죠. 지금 당장 제 가방에는 상속 서류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지금 그걸 수작을 부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친 신우가 아까 축하주라고 그랬던 거구나 했죠. 형님, 아까 분명 저한테 축하주라는 말 짓거렸죠? 아까 희아한테서 다 들었어요. 여기서 술 먹은 사람들은 그대로 잠들어서 형님이 그 사람들 물건 훔치고 그랬다고. 올케는 어린애가 하는 말을 믿어? 그냥 내가 잠든 사람들 챙겨주는 모습 보고 그랬던 거겠지.
당황하면서 말을 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 떨리고 있었죠. 그래서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설마 그거 저한테 먹이고 제 도장으로 서류 조작이라도 하려고 했어요? 정말 사람이 미쳐도 얌전히 미쳐야지. 이딴 술 너 혼자 다 드세요. 그리고 저는 신우가 저한테 주려 했던 술을 반대로 신우 입에다 콸콸콸 들이붓고 뺨을 후려쳤죠. 선빵이 필수라 생각했어요. 지금 신우가 저한테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 아니라고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정말 미쳤어. 희아야, 희아야, 엄마 도와줘, 엄마 도와줘. 신우는 거세게 저항하면서 시조카에게 도움을 구하더라고요. 참나, 지금까지 제 딸이 방해된다고 그딴 짓거리를 할 때는 언제고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감히 어린 조카를 찾아? 그래서 저는 그러든지 말든지 안간힘을 써서 모조리 부어버렸죠. 독한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어른인 제가 마셔도 획가닥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아이들에게 먹이다뇨. 제 딸은 물론이고 심지어 본인 딸까지. 이런 게 아이들에게 얼마나 해롭겠습니까? 냅다 부으면서도 애들 생각에 소름 끼치고 울컥하더라고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래서 신우에게 사정없이 덤벼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압했죠.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애들 잘못되면 어쩌려고. 당신 딸을 봐. 6살짜리가 저렇게 비틀거리고 딸꾹거리는 게 말이 돼? 왜 그러고 살아? 나도 저러고 멀쩡하게 지금 잘 살아있어. 그리고 저건 내 딸이라고. 내 딸이래. 왜 올케가 자꾸 입을 대려고 해? 시조카는 딸꾹거리다가 그래도 신우가 제 엄마라고 이 모습을 보고는 엉엉 울다가 탈진했는지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신우가 처음에는 저항을 했는데 신우 역시도 본인 딸의 그런 모습을 보니 정신이 좀 들었는지 얌전해졌습니다. 모성애가 있는 모양이긴 했죠. 그러고는 본인도 급전이 좀 필요했다고 중얼거리더군요. 나라고 뭐 이런 일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급전이 필요했다고. 돈만 아니었으면 나도 내 딸에게 내가 당했던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았어. 아무리 급전이 필요해도 그렇지. 보통 사람들은 평범하게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하지. 이런 식으로 가족들을, 심지어 본인 자식까지 위협하면서까지 돈을 모으진 않을 겁니다. 신우는 시조카에게 엉금엉금 기어가서는 부여잡고 흔들어 깨우다가 본인도 탈진했는지 드러누워서 잠들더군요. 참 가관이었습니다. 그런 신우를 보면서 저는 바로 먼 타지에서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는 심해부에게 전화해서 지금 이 상황들을 다 알렸죠. 아주버님 마누라가 오늘 나한테 이런 짓을 하려고 했고 예전에 사기를 저지르려다 들켜서 아주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했었던 일까지 전부 다 말이죠. 전 돌아온 심해부의 반응에 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심해부가 기러기 생활하는 게 생활고에 시달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신우가 예전에 사기치다 걸려서 그거 합의하고 돈 메꾸느라 타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먼 타양에서 이딴 일을 하고 사는데 또 그랬다고요? 설마 아주버님 다 알고 계셨어요? 형님이 이런 일을 한 게 이번만이 아니라는 거. 나라고 몰랐겠습니까? 제가 그 여자 남편인데 그 사람 이런 짓거리 한 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미친 여자가 저번에 그 일이 끝이라 했는데 나한테 더 숨기는 것 없다더니 뭐? 사기? 애한테 그딴 걸 먹였다고요? 심해부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집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외국에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던 심해부였기에 당장 시간을 빼는 것도 어려웠을 텐데 다음 날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에 신우는 정신을 차려서 저희 집으로 달려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억울하다고 막 울면서 비는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전적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저에게는 심해부가 했던 부탁도 있었고요. 제가 처남댁한테 부탁할 처지는 아니지만 제가 바로 달려갈 테니까 딸 좀 부탁드립니다. 이 미친년이 애는 잘 보고 있다 해서 믿고 맡긴 거였는데.
심해부는 그간의 울분을 토하듯이 신우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저에게 줄줄이 털어놓으면서 화를 내는데 그걸 듣던 저는 심해부가 정말 부처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를 남편에게도 말을 했죠. 남편은 굉장히 화가 나서 제 누나의 얼굴이 쳐다도 보기 싫다면서 꺼지라고 말을 하더군요. 신우는 그런 남편과 제 앞에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저희는 신우의 이면을 다 봐버렸거든요. 당신이랑 은비한테 미안해서 내가 얼굴을 못 들고 있겠어. 어떻게 저런 인간이 내 가족인 거야? 왜 내 누나인 거야? 매형 얼굴은 또 어떻게 봐? 내가 단단히 단속하겠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심해부가 저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둘이서 약속까지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신우가 이런 짓거리를 2번 다시는 하지 않도록 본인도 신경을 쓰겠다고 말이죠. 게다가 아이 아빠입니다. 당연히 제 아이에게 그딴 짓을 했으니 아무리 가족이라도 절대 용서할 수 없었겠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시조카와 제 딸, 둘 다 병원으로 데려가서 온갖 검사를 다 했습니다. 의사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검사 부탁한다고 허리가 반이 되도록 접으며 인사를 했죠. 2년 전에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던 게 너무 후회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딸아이한테도 미안했지만 신우가 지금까지 키우고 있던 시조카한테 더 미안했죠. 딸이 분명 시조카도 같이 그 음료수를 먹었다고 했으니. 천만다행으로 애들 건강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시조카는 몸에 충격이 좀 남았는지 지방간 위험이 좀 있다고 하더군요. 지방간이 꼭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생길 수가 있다고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희 조카 비만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깡 말라서 밖에 나가면 밥은 먹이냐고 주변 어르신들이 걱정을 내뱉을 정도라고요. 그러니 의사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에게 평소 뭘 먹이고 있냐고 물어봤겠어요? 그런 의사의 눈빛에 억울함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속이 터지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이 복잡했죠. 그래서 솔직하게 시조카에게 있던 일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준 거였어요. 설명을 듣고는 그제야 의사가 원인을 알았다는 표정으로 심각하게 그러면 지속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진행해 봅시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성인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절제도 못하게 하는 성분인데 어린 아이에게 좋을 리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의사의 말에 그러자 했죠. 게다가 전 지금까지 제가 당한 모든 일, 가령 신우의 일뿐만 아니라 저에게 하려던 짓도 이번만큼은 숨기지 않고 남편에게 말을 했고요. 거기다 돌아온 심해부와 함께 신우를 어찌 처리할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심해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신우와 이혼을 하겠다고 했고 남편은 그런 심해부를 말리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가 가족인데 저런 누나라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었어요. 부처 같은 심해부는 물론 그런 남편을 탓하거나 하진 않았죠. 그래서 신우는 제 자식을 방임한 죄를 문제 삼아 이혼을 당했습니다. 아이에게 그런 걸 먹인 증거도 다 있으니 아니라고 말해도 절대 피할 수 없었죠. 처음 시조카를 본 의사가 아이의 간 상태에 대해서 소견서를 써줬고 아이가 그 상태인 건 당연히 신우의 잘못이었습니다. 신우의 입장에서 다행이라면 심해부가 위자료는 필요 없다고 한 말이겠네요. 아이만 무조건 본인이 데려가겠다고 하고 위자료는 어차피 더러운 돈일 테니까 필요 없다면서 법정에서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사기친 후폭풍은 혼자 오로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번에 그 다 처리했다던 사기건 있죠? 그것도 결국에 거짓말이었고 이번에 조카가 말한 그 일은 무슨 부동산 사기 비슷한 거였다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라는 사람이 최근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던 신우에게 당해서 피해를 봤다고. 아무튼 민사소송 당한 것만 4건이 있다고 하더군요. 신우는 저에게 자기가 잠깐 미쳤었던 것 같다고 무릎을 꿇으면서 빌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올케, 내가 올케한테 얼마나 잘했어. 올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내가 옆에서 얼마나 챙겨줬는데.
올케 이번에 재산 많이 물려받았잖아. 그러니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좀 도와줘. 가족 좋다는 게 뭐겠어? 어이가 없었죠. 저한테 그딴 짓거리를 하려 했으면서 뭐? 도와줘? 거기다 저희 엄마가 남겨주신 유산을 자기한테 쓰라는 둥하는데 진짜 뺨을 한 대 치고 싶더군요. 내가 진짜 절박해서 그래. 어떻게 보면 이 사달이 난 것도 올케 때문인데 그깟 돈 조금 나눠줄 수도 있잖아. 제가 엄마 유산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옆에서 눈으로 봤으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그걸 왜 주겠어요? 그래서 당장 꺼져라 했죠. 형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요.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자기 딸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선 잘도 금옥으로 음식이 넘어가서 살만하신가 봐요? 시조카 이야기에 잠시 숙연해졌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는 저희 집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며 하루 종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퇴근한 남편이 신우를 보고는 아주 대차게 멱살 잡고 경찰까지 불렀습니다. 제 집 앞에 사기꾼이 있는데 잡아가시라 하면서 말이죠. 신우가 동생이 어떻게 그러냐며 큰 소리로 울먹이며 말했지만 남편은 인간이 인간처럼 살라면서 그따위로 사는데 무슨 가족 운운하면서 여기서 체면도 없이 제 얼굴을 볼 생각하냐고 한 대 때릴 기세로 말을 하더군요. 그리곤 그대로 문정박대하고 집으로 들어왔죠. 나중에 시댁에서도 시부모님이 딸을 잘못 키웠다면서 본인들한테도 찾아와서 자기 이렇게 키운 잘못이 있으니 돈을 내놓으라 했다더군요. 정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반성을 하긴 해야죠. 어린 신우와 남편에게 똑같은 짓을 한 전적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세상에 누굴 보고 배웠겠어요? 심해부는 지금 완전히 한국으로 들어와서 당분간은 어린 시조카 케어에만 몰두할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가끔은 신세를 져도 괜찮겠냐 하는데 당연히 저희는 환영했습니다. 원래도 제 딸아이와 시조카 사이가 자매처럼 좋았을 뿐더러 오히려 마음의 가책은 제가 더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더 심해부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니 심해부가 조금 감동했는지 눈시울이 붉어졌죠. 정말 다행히 시조카는 여러 치료들을 통해서 간 기능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평범한 일상을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모른다 생각해서 지금은 심리치료 같은 것도 보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선생님이 아이가 너무 밝고 긍정적이라며 괜찮을 것 같다 하시더군요. 그 덕에 심해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네요. 그리고 신우는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저번에 판결이 났는데 사람이 정말 간도 큽니다. 어떻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 돈을 3억이나 훔칠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이 돈을 다 돌려주라 하면서 결국 이 말이 사기를 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라 형사 쪽으로도 넘어가게 생겼다고 하네요. 아마도 건수도 많다 보니 감방을 가게 될 것 같아요. 그 일 이후 저희 딸아이도 가끔은 신우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과 제가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한 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 일이 딸아이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준 것만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그래도 그것 외에는 시조카와 지내면서 동생 생긴 것 같아 너무 좋다고 같이 살고 싶단 말도 합니다. 시조카 역시도 많이 안정된 모습이라 저 역시 마음이 편안하네요. 정말 사람이 한 면만 보고는 모든 진실을 알 수 없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사연을 전해 듣는 청자님들도 항상 사람의 좋은 면만을 보고 판단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은 한 가지 잣대로만 판단할 수 없는 어려운 존재니까 말이에요.